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수원의 이수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영어 수원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또 사실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늘 하면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문법상 원포인트 문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적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아니 목적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목적어는 목적어지 왜 종류가 두 가지인가요? 이렇게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용 보시면은 다 그렇군요 라고 이해 가실 겁니다. 한 재밌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이게 보세요. 그 다른 원포인트 문법 강의에서도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뭐 강조합니까? 뭐 강조합니까? 영어의 기본적인 생성 원리. 늘 생성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영어가 되게 잘 쑥쑥 이해도 잘 되고 어떤 활용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어떤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에 입각해서 봤을 때가 아니라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어떤 영어에는 목적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살짝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또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 뭐였습니까?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다. 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가볼게요. 뭐였습니까?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림에서 그림을 만들던 어떤 패러다임, 그림으로 설명하던 패러다임이 그대로 남아있다. 어땠습니까? 행위자, 던지고, 뭔가 이야기를, 그림이니까 이야기를 풀어나가 걔를 하나 콕 집어서 던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걔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다. 걔로부터 던지고 나서 착착착착 붙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영어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원포인트 문법 전반에 걸쳐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앞에서 좀 복습도 계속 해볼까요? Flowers, 꽃들이 행위자 나왔어요. 어때요? Bloom, 동작합니다. 이렇게 피어요. 그죠? 이렇게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 또 Tom이 있습니다. 행위자 등장. Tom이 has, 가집니다. 가지는데 어땠습니까? 탐이 가지는 동작 하면 좀 뭔가 어색해요. 가지기만 할 때 뭔가 있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있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있어주는 게 그 다음에 가까운 순서대로 따라 붙어라 해서 Tom has a ticket 이런 식으로 따라 붙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잠깐만요.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뭘 했어요? 탐이요. 행위자 등장해서 has 할 때요. 동작으로 가까운 순서니까 동작으로 이어지는데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해서 목적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탐이 동작으로 이어지는데 동작의 성격상 그냥 has만 있으면 뭔가 어색하니까 걔 자연스럽게 대상에 대한 애가 따라 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와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그죠? 근데 요 작은 차이인데 요거 잘 주목해 보세요. 계속 또 볼게요. 제인 행위가 등장했어요. smiled, 웃었네요. 제인이 웃었어요.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작을 했고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내도 되고 근데 끝나지 않고 더 덧붙여요. 아니 얘가 뭐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구분 필요 없고 그냥 제인이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한 거 연관된 대상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타동사니까 와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자동사니까 오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아직 마침표 안 나왔어요. 따라옵니다. Smiled a beautiful smile. 웃는데 웃는 대상이 뭐였습니까? 아주 예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행위자, 가까운 순서부터 동작, 따라오는 순서로 이렇게. 또 볼게요. 나는요. 나 딱 나와서 행위자 나왔어요. No, I know. 나는 압니다. 이렇게 동작으로 압니다. 이렇게 나는 압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나 압니다. I know.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마침표 안 나왔으니 붙고 싶으면 붙어요. 나는 아는데 아는 대상이 뭔가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I know that he'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뭐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적격 처리 와야 됩니다. 타동사라도 처리 와줘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죠. 뭐예요? 행위자 나오고 가까운 순서로 나가니까 동작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애가 나오고 싶다면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방식으로 조립이 이렇게 착착착 와서 의미가 조립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워요?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자, 얘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고 얘는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배워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 들이게 돼요. 되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
한글, 조사, 한글의 문법 기능을 사용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 좋지가 않아요. 이런 습관 이렇게 이해하면은 틀리진 않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혹은 토익이나 수능 시험 볼 때 상관없지만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 유창하게 말하기에 쓸 어떤 실제로 리딩을 빨리 할 때 쓸 그럴 때는 써먹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요, 제가 살짝 딴 얘기긴 한데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학교에서 다 배우고 심지어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석도 해라고 숙제도 내주는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떤 의미나 어떤 생각을 전달할 게 이렇게 있어요. 의미나 생각,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겠어라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미나 생각, 우리 전달할 의미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를 전달하냐면은 언어로 전달해요. 언어로, 그죠? 그래서 얘 뭐예요? 얘 사과예요. 사과. 사과라는 언어로 전달했어요. 한글로, 그죠? 한글로. 근데 얘를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apple 쓰면 영어로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목적어 을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뭐랬어요? 한글을 활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랬죠. 사실 어떤 거냐면요, 여기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을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는 방식,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는 방식은 영어를 받아들이고 나서 한글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는 요 방식이에요. 근데 바람직한 방식은 이 방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의미 파악하자. 애플은 사과, 사과는 그림 그려. 사과는 사과의 이미지는 혹은 사과의 의미는 요거야 라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바람직하진 않아요. 바람직한 건 뭐냐? 애플 하면은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근데 지금 간단한 단어니까 바로 떠오르지만 이거 문장을 봐도 딱 봐도 을이라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봐도 바로 그 의미가 딱 떠오르는 거. 그게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리딩할 때부터 이렇게 하는 연습이 돼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영작하시거나 스피킹할 때도 할 말이 있어. 한글로 바꿔. 그 다음 영어로 바꿔요. 여러분 영작하실 때 그런 분 있죠. 나 영작 숙제 나왔어. 라이팅 해야 돼. 그럼 한글로 쓴 다음에 그 다음 영어로 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습관이 조사 한글 어떤 기능 가지고 해석하는 습관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해석 한글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영어로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어에서 바로 의미로 가는 습관이 된 사람은 오히려 한글로 영작할 일이 있어도 한글로 바꾼 다음에 영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냥 영어로 생각해라. 영어 생각한다면 바로 영어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고수들이 영어로 생각하라 이런 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곧바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자 뭐냐,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이게 간단한 아니 뭐 문장 이거 목적어 뭐 을을 가지고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까지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와요. 받아들일 때 뭔가 조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가지고 영어를 그대로 차례차례 바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인 거냐면 한글 배제하고 영어 다음 바로 이해 요 방식을 이해하도록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느라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어가 와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행위자 등장한 다음에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한글 안 거치고 영어에서 의미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요 같은 맥락에서 요 얘기에서 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늘 원래 할 얘기는 목적 얘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할 때 행위자, 동작, 대상이 차례차례 나오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은 을을 붙이니까 티켓을 탐이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행위자로부터 바로바로 가라는 얘기죠. 맞아요. 바로 그 얘기인데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다른 문장을 볼게요. 다른 문장. 이런 문장.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자, 나는 ordered 뭔가 주문했어요. 시켰어요. 봐요. 나는 주문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대상이 와줘요. 샌드위치. 주문했는데 대상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죠? 샌드위치 주문했어. 맞네. 그냥 타동사니까 뭐 을을 안 붙여도 자연스럽게 행위자, 동작, 대상 오케이 왔네. 그죠? 이미 조립되시죠? 다른 문장 볼게요. 다른 문장. 근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또 이번에 ordered 또 마찬가지로 주문했어요. 근데 ordered him 그를 주문했어요. 아까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문한 거죠. 그가 있어. 그를 주문했어. 여기 사람 한 마리 갖다 주세요라고 사람을 주문한 거예요. 뭔가 밑에는 살짝 뭔가 같은 맥락에서 보자니 뭔가 어색하네요. 그죠? 한 개 더 볼게요. 나는요. asked. 나는 물었어요. 묻는 동작했죠. 물었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뭘 했어요? A question. ask 해서 대상이 자연스럽게 착 붙어요. ask a question. 나오네. 착착착 조립되네요. 행위자 잡고 착착착. 그죠? 오케이, 좋아. 같은 맥락에서 다른 문장 볼까요? 나는요. asked. 물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갑니다. 또 뭐 물은 거 대상 나와야겠죠? 대상 나와야겠죠? 뭘 물었어요? him. 그를 물었습니다. 그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었어요. 야, 이 사람 어떤 거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얘는 살짝 의미가 좀 이상하네. 똑같은 맥락, 똑같은 문장인데 얘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래요. 행위자, 동작, 대상, 오케이야. 밑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위에도 I ordered 다음에 샌드위치 대상 이렇게 나와. 근데 밑에 보니 좀 다른데 사람을 주문했더니 좀 약간 이상하죠. 자, 보세요. 위에 얘랑은 똑같아요. 얘랑은 또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얘는 뭐예요? I ordered him. 사람 한 마리 주문하겠습니다. 사람 주문한 거예요? 아니죠. 뭐 한 거예요? 그에게요. 그 대상이 아니라 위에는 샌드위치가 있고 I ordered 이렇게 동작을 한 다음에 그 샌드위치를 얘를 주문한 거예요. 그죠? 얘는 근데 힘이 있고 그 힘을 주문한 게 아니라 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방향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주문해서 혹은 그에게 뭐 명령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I asked him 할 때 힘이 사람이 있고 그의 사람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위에는 question이 있고 여기서 I ask 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밑에는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방향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굳이 해석하자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가 돼요. 밑에는. 위에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문했습니다. 그 사람 혹은 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위에랑 아래랑 사실 같은 맥락, 어떤 맥락? 행위자 제시하고 동작하고 대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애들은 어떤 거다? 애들이 그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자, 결론이 나옵니다. 원래는요. 요 기본적인 영어의 생성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행위자가 나오고 동작을 한 다음에 대상이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대상이 나오는데 이런 대상 애들은 정말 동작과 궁합이 짝짝꿍 맞는 시켰어요. 샌드위치를 시켰어요. 짝짝꿍 맞아. 질문을 했어요. 어떤 동작과 어떤 궁합이 짝짝꿍이 착착 맞는 정말 그 대상이 나올 때가 있고 걔가 나올 때가 있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대상, 짝짝꿍 맞는 대상이 아니라 뭐 단지 방향성, 그쪽 방향, 동작을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단지 그쪽 방향으로 그 사람 방향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방향성을 칭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다? 행위자 동작 나온 다음에 대상이 나올 때 대상이 꼭 그 동작과 짝짝꿍이 맞는 대상이 아니라 방향성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다? 두 가지다. 그 다음 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 동사 다음에 오는 게 목적어라고 많이 칭하니까 목적어는 뭐다? 두 가지가 올 수 있다. 정말 그 동작에 대한 대상이 올 수 있고 단지 그 동작에 대한 방향성만 올 수도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는 게 요게 포인트예요. 근데 예를 들어 또 재밌는 거 정리를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얘가요 재밌는 게 이 두 개를요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랑 요 잘 봐보세요. 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합쳐볼까요? 나는 행위자 ordered 이렇게 order합니다. 명령 주문합니다. 혹은 명령합니다. him 방향성 간 다음에 a sandwich 이렇게 합쳐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I ordered him sandwich. 근데 중요한 게 방향성 찍고 먼저 가요. I ordered a sandwich him이 아니라 I ordered 방향성 먼저 찍고 him a sandwich. 다른 것도 볼게요. 아까 밑에 있던 거 두 개 합쳐볼까요? 이번에는 ask 묻습니다. 동작해요. 묻습니다. 묻는데 him 방향성 찍고 그 다음 뭡니까? a question. 얘도 마찬가지로 I ask a question him이 아니라 I ask him a question.
이렇게 뭐예요? 합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실제로는 성질이 살짝 다른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애가 있고 방향성이 되는 애가 있고 성질이 살짝 다른 두 개의 어떤 목적어가 있는데 걔를 이렇게 각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한 개만 올 때도 있고 어떻게 합쳐서 둘 다 올 때도 있다. 근데 둘 다 올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방향성을 찍고 간다. 요게 또 내 포인트예요. 동작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성향이 두 가지 있다. 대상 혹은 방향성. 두 개 합쳐서 쓸 수 있다. 합쳤을 때도 어떻게? 방향성 찍고 그다음 대상 나온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근데 얘가요. 사실 우리 맨 처음 얘기했었던 우리 어떤 원포인트 문법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논리가 뭐예요? 영어는 뭡니까? 그림에서 시작됐다. 요거였죠. 근데 이런 특성이요. 사실 그림에서 오는 영어가 그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오는 거기도 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영어라는 걸 이 그림이 있고 그림 막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림이 있고 요거를 뭐예요?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달하는 건 뭐예요? 이게 글자로 변한 거랬잖아요. 근데 그림이 있을 때 얘를 한꺼번에 싹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행위자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딱 짚고 늘 하나를 콕 짚고 하나를 콕 짚고 그다음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시작해 나가다가 중간에 어때요? 중간에 나가다가 갈림길이 왔을 때 그 다음 애를 찍고 여기 다시 찍은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맨 처음에 행위자 찍고 가다가 그 다음 또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방향성. 중간에 방향성을 행위자 찍고 나가서 동작하다가 한 번 더 찍고 가는 요 방식 뭐예요? 그림을 전달하려던 어떤 그런 습성이 이런 식으로 녹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동작 다음에 나오는 게 속성이 두 가지다. 그 동작과 딱 맞물리는 대상 혹은 동작이 딱 일어나는 그 방향성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또 다음에 다른 어떤 문법 사항들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그럼 다음 또 원포인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